안녕하세요. 김혜성 교수입니다. 학우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제 4월이 벌써 중간이 지났는데 어, 정말 빨리 학교에서 만나 뵙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6강을 청소년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의 기독교 사회복지의 이해의 교과서 125페이지를 보면은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이 나옵니다. 네, 청소년의 개념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카두신이라는 학자가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며 사회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서 하나의 사회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회적 서비스는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의 평등, 그리고 사회적인 평안, 예술이나 오락시설의 제공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교육기회의 평등, 사회적 평안, 그리고 예술이나 오락시설의 제공, 요런 이제 수단을 교회, 기독교 사회복지가 어떻게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청소년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네, 교과서 125페이지에 보면 교회 청소년 사업은 126페이지예요.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청소년들의 요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호응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복지 및 서비스,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의 수혜자가 일부 청소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해당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의 이제 특징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청소년을 복지를 하려면 청소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에 관련된 것을 일단은 이제 좀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교과서로 오겠습니다. PPT를 볼게요. 청소년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모습 이미지가 이제 4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집단으로서의 청소년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소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나는 어느 쪽으로 진로를 갈 것인가, 나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나는 무엇을 하고 살까? 네,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제 7번에 PPT에 work을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청진기가 나와요. 네, 청소년이 그 자신이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지,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청진기를 대듯이, 자기를 이제 살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지능과 성격과 흥미와 능력과 또 직업에 대한 가치와 그 다음에 적응 능력,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홀랜드 검사한 거 이걸 제가 넣었어요. 네, 탐구형이 있고요. 예술형이 있고 사회형이 있고 진취, 관습형, 그 다음에 현실형, 이렇게 이걸 갖다 리아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 검사를 해서 육각형이 나오는데 리아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이제 홀랜드는 검사를 하면 나오는데, 이제 한번 볼까요? C가 이제 사무형이에요. 사무관리형. 이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수리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안정적이다. 성격 유형이 이래요. 그 다음에 기능과 기술형에서는 기계,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선호해요. 그리고 솔직하고 검소하고요. 성격이. 그 다음에 보면은 I예요. 기능 기술형은 R로 나오고요. 연구 분석형은 탐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 분석적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학자로 많이들 가겠죠. 그리고 예술형이에요. 아트의 A죠. 예술 창조형.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고 감수성이 풍부하지요. 네. 그
다음에 S형이에요. 교육과 사회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적이고 친절하고 대인관계 지향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E, 네, 행동과 설득형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이 뛰어나고요. 정열적이고 모험적이고 적극적이고. 네, 이렇게 6가지 이제 육각 모형으로 이렇게 홀랜드 검사를 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형인지를 나오는데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아색 모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는 만약에 S형이 맨 앞이다 그러면 S, 그 다음에 사무형 C가 SC,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죠.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느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이제 이렇게 여기 쭉 나왔어요. 우리의 사는 세상의 직업은 정말 엄청나게 많죠.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거죠. 네, 이미지를 넣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찾아보고 거기에 필요한 뭐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겠다 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PPT 14쪽에 보면 수많은 퍼즐 중에 하나를 내가 골랐어요. 골라서 열쇠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흥미가 있어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열쇠를 그쪽 문으로 열고 들어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같이,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 청소년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마중물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과목을 좋아하고 이런 흥미가 있고 이런 건 아는데, 그래도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소금이라고 본다면 결정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이는 2단계까지 와요. 네. 그래서 아동기 때는 참 경찰관이 멋있어 보여. 아유, 오늘 텔레비 보니까 나는 가수가 돼야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멋져 보이네 하든지, 아니면 뭐 예술가들을 보고 그게 멋져 보여서 내가 이렇게 난 저것이 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특별히 보이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또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복지사는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래서 물을 부어주는 거죠. 펌프에 물을 부어주고 펌프질을 하면 맑은 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엔 펌프물 가지고 먹고 입고 먹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맑은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엔 따뜻한 물이 나왔죠. 그렇듯이 우리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청소년뿐이 아니라 태아서부터 그 다음에 영유아기에서부터 아동기, 청소년,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 노인, 노년기의 사회복지, 전 사회복지의 각 발달 영역에 대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자세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의 그 인생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자기의 삶을 갖다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즐겁게 일하면서, 정말 이 PPT 보세요. 그 지휘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즐겁게 지휘를 하는지. 그렇게 일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지위도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 청소년들을 잘 키워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그릇들이죠. 큰
정말 큰 일을 할 아주 푸른 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잘 키워야지만 국가가 건강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을 키워내고, 이런 이제 건강한 청년기로 진입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성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중년기를 지나면서 노인기를 가는 그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자기의 이제 자아 정체성도 이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사회적 포지션이 일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포지션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과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청소년들을 잘 키워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직업은 좋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잘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다 그걸 또 잘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만족한 최고의 직업이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이 일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보람을 느낀다. 그러면 최고의 직업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아하는 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있듯이 어른들도 좋아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또 좋아하기는 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또 잘하기까지 할 때 정말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개인이 다 건강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도록 우리가 원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은 천재다. 그런데 하지만 물고기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타고 오르는지로 물고기의 능력을 갖다가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살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깝게 우리가 가진 재능이 참 많은데 자기도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일찌감치 발견한다면 정말 좋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발견해서 그걸 이제 제2의 직업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원이 자기가 머무는 자리에서 정말 소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사회복지가 사각지대가 없이 그렇게 돌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이상으로 삼겠죠. 청소년기는 태넥에서부터 보면 5번째를 볼 수가 있겠죠. 보통 12살에서 18살, 만 18살 때까지를 청소년기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청년기를 진입을 하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끝과 성인기의 시작을 연결하는 전환기와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중간이 있죠. 그래서 급속한 이때는 신체 성장과 인격 형성에 따른 심리적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경험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갖다가 질풍노도의 시기다. 인생의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보죠. 질풍노도의 시기는 가장 격정적이고 불안정한 시기다. 신체 안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이제 성장 호르몬과 이런 성 호르몬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정서가 불안정하죠. 그래서 신체적 성숙과 독립 및 책임 수용이 주요 발달 특징인데 아동기의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자기 정체감을 이제 추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인생의 결정적 시기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내느냐, 잘못 지내느냐에 따라서 사회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네,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네, 어른이 돼서도 방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 시기다. 정서, 생리라든지 정신, 인지, 도덕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요. 그래서 사회 변화에 따르는 사회적 요구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네,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방황하는 10대들이 이제 이때 그래서 방황하는 10대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예, 내가 무엇을 하고서 앞으로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이 고민을 안 하면은 약간 청소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도 이렇게 지나간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는가 생각해 보면, 네, 굉장히 그 나만의 세계 거기에 이제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석사에서 이제 청소년 상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청소년 상담학을 선택했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청소년기 엄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실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가 여기에 현실에 적응해야 될지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내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이제 그런 생각, 또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청소년기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정말 고민이 많고 그렇지만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걸 대화 상대를 그렇게 맞춰서 해줄 만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상담학을 이제 선택하고 또 공부를 하게 된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소통이 잘 되려고 싶은데 막상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이제 몸은 성인이 된 것 같은 자아인식을 가지며 네, 심리적으로는 부모와 이유를 준비하는 시기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보호, 그 다음에 지도가 필요한 동시에 그 다음에 자기 충족과 독립을 준비하는 이런 시기죠. 네, 그래서 부모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건 하는데 자기 이렇게 생활을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싫어하는 때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와 담쌓고 사는 청소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반항을 해가지고 아주 불같이 이제 부모님과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담쌓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고 사는 그런 이제 지배라고 들어가서 딱 자기 방에 자기 영역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청소년들도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가 가족으로부터 멀어져서 또래 집단과 자기 자신, 네, 또래 집단에게 자기 집단과 자신에게 이제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며 친구 관계를 매우 중요시해서 가족과의 갈등이 첨예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청소년기를 지내셨는지요? 네. 예, 특징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전기의 성인의 98%까지 신장과 체중이 증가하고요. 여자의 경우 아동기에서 청소년 전기의 남자보다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다가 13살에서 14살 무렵 되면 남자의 성장 속도가 훨씬 이제 빨라져서 1년에 10cm 이상씩 막 쑥쑥 자라거든요. 이래서 추월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이성관계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자한테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부터 성호르몬인지 분비되기 있어.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골격이 생기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성적 성숙이 이루어져서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의미도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의 본질, 풋사랑도 이때 하고요. 그러면서 성 역할과 성적 행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건강한 관계를 학습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아제는 이때 청소년기 인지, 지적 발달 특징은 피아제가 구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구체적 조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죠? 네, 형식적 조작기로 들어가요. 이때가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피아제는 봤습니다. 네, 에릭슨은 이제 청소년기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프로이드는 성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쾌감의 그 부위가 이 구강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로 갔다가 남근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로 갔다가 성기기로 이렇게 이제 네 그리고 이 피아제가 구분한 요 발달 단계에서는 추상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고가 이제 합리적인 것을 이제 따라서 설득력이 있어야 수긍하고 네, 맞죠? 강압 일방적 교육에는 저항을 한다. 네.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고 설득을 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아중심적이다. 네. 그 어릴 때 애들이 그냥 5살짜리들 보면 서로 자기 말하고 우리 아빠 힘세 그러면 얘도 우리 아빠 힘 더 세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데 이때도 다시 이제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조망 수용 능력이 아주 결핍이 되는 떨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동기에 그나마 이타적인 생각이 조금씩 이제 들다가 다시 이제 그래서 이 조망 수용 능력이면 타인의 생각이나 마음, 감정, 행동 이런 그 사람의 지식 이런 걸 갖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근데 공감,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자아 개념, 자존감, 대인 지각, 타인의 의도,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능력 등의 발달에 이것이 조망 수용 능력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또 그 다음을 볼게요. 그래서 제3자적 조망 수용 능력과 그 다음에 사회 관습 체계적 조망 수용 능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조망 첫 번째 것은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고려하고 그리고 제3자에게 자신과 타인이 어떻게 보일지를 갖다가 생각하는 능력인 거죠. 네, 요것과 그 다음에 네, 두 번째가요. 사회 관습 체계적 조망 수용 능력이에요. 이거는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이런 집단 조망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 네, 여기에 대해서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이타적인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타적인 그 생각이 훨씬 더 크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분별하는 능력인 거죠. 근데 이런 조망 수용 능력이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좀 결핍이 된다고 해요. 정서 발달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지적으로 이런 자중심성이 강한 거에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정서 발달을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강력하며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신 분들도 느끼실 거고 또 본인들이 이제 경험하신 거에서도 금방 웃었다 금방 울었다 이런 이제 심한 감정적 교차가 이렇게 심하고
그리고 자부심과 수치심의 교차가 또 아주 심한 거예요. 예, 뭔가 잘했을 때는 엄청 자부심 느끼다가 수학 문제에 틀려야 되지 않아야 될 걸 틀렸다고 내 머리를 쥐어뜯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불안정하고 긍정적인 감정보다 예,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아진다고 보이죠. 그 전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고 우리 아빠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우리 아빠는 정말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내가 원하는 거 제대로 다 해주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빠도 엄마도 지금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독이 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심한 감정, 반항적 태도, 독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가족과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지요. 네. 그리고 주고받지요. 자신이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안전하게 외부로 표출하지 못해서 문제 행동이나 비행 행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자들은 아이들의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잘 다룰 수 있는 네, 이런 게 이제 지식이 필요한 거죠. 네, 자아 개념의 발달이 이제 이때 굉장히 이제 신체적 특징과 개인적 능력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아 개념, 내가 누구인가? 네. 네, 자기의 특성과 희망과 자기 가치관, 지위, 역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자신에 대한 개념으로 청소년기에 이때 이제 자아 개념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네, 자아 중심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이제 이거를 사역을 할 때요. 창세기를 정말 1장부터 50장까지 다 다뤘습니다. 매주. 왜? 그 창세기가 일단은 내가 누구냐. 첫 번째 심어주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의 자녀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매주일마다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를 다루면서 그리고 이제 뭐 나오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 그리고 또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어려운 환경과 그 다음에 지금 공부를 잘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무언가가 있고 이럴 때 이런 걸 어떻게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갖다가 매주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전체적 자아 개념은 자기 능력, 역할, 그리고 신분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죠. 그래서 네, 신분에 대한 거를 이제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네,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학교가 나는 지금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 네, 누구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의 신체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그 학습 능력을 이제 이때는 굉장히 이제 우선 보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런 거 네, 그리고 교회에서의 나의 역할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인식을 시키고요. 그리고 일시적 자아 개념은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적 자아, 주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환경적인 것을 환경적으로 예, 영향을 받죠. 네, 이것은 뭐예요? 네, 중요한 타인, 가족, 그 다음에 또 교사, 그 다음에 또래 집단, 예, 바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안에 수용될 때 안전감을 느끼죠. 어릴 때는 애착이 부모한테 있잖아요. 양육자한테 있는데 이때는 친구한테로 애착이 가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나를 갖다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걸 굉장히 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서
네, 자아 정체성이 발달을 해서 네, 에릭슨이 이때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그것이 발달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때 역할 혼미다. 정체성 혼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이 청소년기 동안 획득해야 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성취로서 5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발달시켜 나갈지를 배워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해야 되는 시기죠. 네, 그래서 첫째 5개가 있는데 네, 정체성의 하위 개념이 나 개인은 언제나 동일한 인간이라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성별 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다음에 개별성 나는 독특하다.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독특한 나만의 기질과 특성이 있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해도 나는 동일한 사람이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준비도. 네, 지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부모님과 상의도 하고 네, 그러면서 나의 앞으로의 네, 잡을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이런 준비도 이런 것이 다 이제 같이 해서 자기 통합이 돼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아의 정체감이 이제 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무책임해요.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의 행동이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 행동을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동기로 퇴행을 해요. 그래서 성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배제된 또 이럴 때 자신의 생각이 배제된 이른 정체감이 형성되는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미래 역할을 만약에 했다면 좀 더 성숙한 정체감 형성의 기회를 갖다가 일찌감치 이제 끊어진 거죠. 차단해서 중년기에 이전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이제 살으려고 중년기에 자기 삶을 회의하면서 다른 삶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충분히 탐색하지 않고 나의 재능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탐색하지 않고 그 일을 물려받아서 했을 때 일찌감치 이게 이제 차단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년기에 방황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갖다 하겠다 이러고 그 일을 하고 다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소속감만 있어요. 그래서 탐색할 용기가 없으면서 정체감의 조기 마감이 일어나서 부모나 사회가 정해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시도하지 못해요. 또 결혼도 부모님이 너는 아빠가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결혼해라. 그래서 손자 손녀를 갖다가 아빠가 보고 돌아가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결혼도 네, 부모님이 정해주는 처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